네, 얼마 전에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의 횃불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개발도상국 하면 현재는 어떤 국가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좀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G20 국가를 포함해서 한 30개 정도의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 기존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통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브로드밴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보고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의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현재 상황도 사업에 많이 진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동통신을 쓸 수 있는 망이 깔려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초원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유선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통신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선이 네,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겠네요. 이런 선을 깔기 위해서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유선 브로드밴드 우리나라처럼 전역으로 다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네. 효율성도 떨어지고 요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바일 브로드밴드 말 그대로 무선망으로 하게 되면 속도가 최근에 올라온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비롯한 최빈국 수준의 국가들 쪽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9년 이후로는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것들, 농업과 관련된 것들, 의료, 금융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질이 높은 그런 1:1 진단의 의료 서비스라는 판단보다는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다가 산모나 아기가 동시에 죽는 경우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네. 산모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산파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여러 가지 이 건강을 위한 그런 정보들을 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아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피처폰 수준의 정보 전달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이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위한, 즉 모바일 결제를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쓰고 있는데 이 결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을 사는 데에 대한 결제가 아니라 자금이체, 이런 것,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은행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계좌가 당연히 없고 은행에 계좌가 없으니까 결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 머니를 쌓아두고 그 모바일로 상품을 결제하는 그런 서비스가 케냐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쓰고 있냐면 전체 성인의 3분의 2가 모바일 머니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겠네요. 관점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긴 연소를 갖다가 저희가 거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서비스가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웹에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앱이나 웹과 관련된 서비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왑 같은 서비스라든지 SMS 같은 굉장히 단순한 초기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웹이나 앱 같은 것들인데요. 이 색깔이 옅으면 옅을수록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색깔이 진한 SMS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단문 메시지 형태의 현재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통신망이 좀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그런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시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 전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GDP 50%. 그렇지만 1인당 GDP는 전 세계 선진국의 17%에 불과하고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도국 인구는 전 세계의 99%에 달하고요. 농업 생산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이동가입자 숫자의 77%에 달하는 이들의 최근의 움직임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선진국 대비해서 모바일 비비 증가율, 즉 모바일 사용 증가율이
무려 3배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의 발전을 통해서 새롭게 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모바일 서비스가 특히나 개도국에서도 저소득층의 그런 생활 수준 향상에 좀 기여한다는 기사 저도 봤던 것 같은데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내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실내를 보시면 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쪽에서도 이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단문 메시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파종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농부의 평균 소득은 10%가 올라갔고요. 무려 5만 4천 건의 농산물 거래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요. 의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정관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부 1대1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책으로 받았던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옛날에 우리가 일일 학습지 같은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냐의 엠페사라고 하는 그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실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경제적인 효율성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개도국 쪽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10% 넓어졌을 때 경제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살펴봤더니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0.2% 정도, 맥스로 갔을 땐 0.26%, 호주나 이집트 같은 사이에 있는 국가들, 선진국 수준에 달했거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지금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맥스로 갔을 때 0.7%. 그런데 지금 개도국 같은 인도 같은 국가는 모바일이 10% 브로드밴드가 더 넓어지면 GDP가 무려 1%나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 대비해서 5배 정도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모바일망을 넓혀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선진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1차 산업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단계를 겪기에는 전 세계 수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ICT망을 통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 융합이라든지 경제 효율성을 단숨에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재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대륙이 넓고 하다 보니까 통신망을 다 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뭐 인공위성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가능할까 싶거든요. 뭐 서비스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개도국 정부들이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냐면 정부 개발 원조, 즉 아예 돈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쪽에 판로를 열어줘서 해외 사업자가 직접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PPP라고 해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아프리카 쪽에 어떻게든 무언가 판로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국내에서 이렇게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하지 말고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해외에서 어느 정도 소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쪽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혀 개발되지 않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향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추이와 전망인데요. 2013년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할 경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 2017년 정도가 되게 되면 나머지 국가들도 최소한 20% 이상 정도의 보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가 스마트폰 보급이 굉장히 이들 국가에는 중요한 상황인데요. 저가 스마트폰 보급에 삼성과 LG전자도 최근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 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 증가를 역시나 좀 예상해서 국내에서도 좀 관련주들 찾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